최근 저희 PD님이 이상하게 피로하고 어딘가 몸도 좀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PD님 주 4회 헬스장 가고요. 유산균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영양제 잘 챙겨 먹고 하루 3끼 잘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도 아직 젊고 할 거 잘 하고 있는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니 뭔가 이상하죠. 하루 3끼 잘 먹고 영양제, 운동까지 하는데 너무나도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저를 따라와 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희 PD님처럼 말이죠. 건강하려면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식품 영양제 요즘에 건강의 트렌드가 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 원동력, 핵심은요 바로 음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음식을 먹을 때 내 습관이나 이 패턴들이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중요하죠. 근데 아마 질리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 말고요. 식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쁜 식습관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식습관 바로 혼밥하기입니다. 여러분 혼밥 잘 하시나요? 저는 혼밥을 정말 싫어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직장인분들도 혼자 밥을 먹는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혼밥이 뭐 대수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의외로 혼밥이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궁핍한 것보다 더 슬픈 것, 혼자 밥을 먹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이 대충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영양에 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화가 줄어들면서요.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도 혼밥을 하면 영양불균형이나 우울, 자살, 이 사고의 위험성과 대사질환들의 지표가 좀 높아졌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우울감이 있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잘 빠져드시는 분들, 가능하면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쁜 식습관, 빨리빨리 먹는 겁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먹는다면요 잘 씹지 못한 음식들이 위장으로 우르르 쏟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차곡차곡 음식이 들어와서 인슐린도 서서히 잘 분비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이 렙틴이 나오기도 전에 막 먹기 때문에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치아에 의한 이 저작 운동과 침에 의해 분해되는 것들이 덜 된 상태로 위로 들어가니까 위장은 점점 더 부담이 되고 또 소화는 더 안 되게 됩니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비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빨리 먹는 식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식습관, 바로 밥을 먹을 때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할 때 물을 마시기 싫어서 주스나 탄산음료를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약간 느끼할 때 이를 달래기 위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는요 식사 중간에 물 마시는 것보다도 훨씬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입니다. 식사 중간에 먹는 다량의 물은 위산을 묽게 해서 소화를 방해하지만 주스,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들은요 액상과당이 다량 들어있어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물 타입이니까 위산을 중화하는 건 동일하겠죠. 그럼 당이 없다고 하는 이런 제로 콜라 같은 거 괜찮을까요? 여기에는요 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당이 0g이기 때문에 혈당에는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미료들이 식욕을 증진시킨다, 장내세균 쪽의 균형을 깨트린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밥 먹을 때 음료라든지 물은 최대한 줄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쁜 식습관, 후식을 꼭 먹는다라는 겁니다. 밥 먹고 입이 심심하다면 이 후식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 빵,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달콤한 커피 믹스까지 식사를 해서 이미 탄수화물이 충분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당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볼 것 없이 바로 복부나 간에 쌓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쌓인 비만 세포는 당뇨는 물론이고요,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당들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몸에 저장된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량 소비하게 되죠. 배 터지게 잘 먹었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후식을 먹을 땐 즐거울지 몰라도 이 후폭풍이 거세질 거다. 다섯 번째 나쁜 식습관, 밥 먹고 바로 눕기입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밥 먹고 누우면요, 소된다. 이거 어른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밥을 먹고 눕게 되면요, 위장과 식도의 위치가 지면과 평행하게 되니까요,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를 자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될 수 있고 증상도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잘 되니까요, 소화를 돕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눕지 말고 식사 후에 약 30분 정도 걷기 운동 가볍게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나쁜 식습관, 계속 틈만 나면 중간중간 무엇을 집어먹는 겁니다. 즉, 이 위장에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장이죠, 이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나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적당히 먹게 되면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만 공복 없이 계속 무언가를 먹게 되면 우리 세포는 몸이 허용하는 이상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세포 재생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당뇨, 치매, 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단식을 적절히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공복 타임을 좀 길게 주게 되면요, 오토파지라는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단식의 원리입니다. 뭔가 습관처럼 자꾸 집어먹는 것, 이상하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나쁜 식습관, 바로 잦은 외식입니다. 직장인분들 사실 점심은 늘 나가서 먹게 되죠. 저희 PD님이 보낸 사진도 보니까요, 순대국밥, 김치찌개, 고기국수, 제육볶음, 돈가스, 짜장면, 이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외식보다 도시락을 좀 갖고 다니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을 하면요, 각종 첨가물뿐 아니라 나트륨 역시도 너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당량의 소금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소금에 대한 책들 다 읽어봤고요, 소금의 중요성 모르는 바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히 먹어야 한다는 소금은요, 나트륨과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잘 만들어진 이 자연의 소금은요, 다른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 등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만 과잉되는 이 불균형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 먹는 음식에는 저런 고가의 소금들, 좋은 소금들을 넣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 정제된 소금이죠. 그로 인해 몸에서 나트륨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과잉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을 1500mg으로 권하고 있고요, 2300mg 이상씩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 짬뽕 한 그릇에 무려 40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사 먹는 외식들이 너무 많다 보면요, 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당연히 첨가물이나 나트륨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지? 내가 왜 갑자기 신장 기능이 떨어졌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지? 이거 조상 탓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키는 것은 결국 내가 먹는 한 끼 한 끼에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장수한 왕 영조, 그 장수의 비결, 바로 건강한 음식으로 소식했다는 것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삶과 현대의 삶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모든 건강의 중심에는 이 먹는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나쁜 식습관 7가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요,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늘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있다면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리틀약사 네이버 블로그 이용해 보시고요, 인스타그램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